이제 지금 우리 거시경제는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게 미시경제고요. 미시경제는 굉장히 자잘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계산 문제도 무지 많고. 그런데 거시 파트는 그러진 않습니다. 거시 파트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된 거에서 이제 이 고전학파라는 움직임과 이 케인지안들이 있습니다. 케인즈학파. 이 두 가지 이 그 큰 이론적인 그 흐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쟁점에 따라서 해결책이 달라져요. 원인과 해결책이 달라져요. 원인을 분석하는 것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의 모든 주제들은 크게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어떤 그 쟁점을 분석할 것이고요, 이해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각 아류들 이 아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케인즈 입장에서도 케인즈를 추종하는 학자들의 우리가 케인지안이라고 그러고요. 고전학파에도 우리가 새고전학파에 있는 등등 여러 가지 분파가 나타납니다. 그는까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대립이 좀 심하고요. 그에 따라서 입장을 다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거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학은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시경제학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 거시경제 전체의 변수를 다루는 게 예컨대 물가, 인플레이션율, 그다음 실업률,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은 이 거시경제 전체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이 거시경제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어떤 일상적인 우리가 어떤 신문 텍스트를 읽을 때 훨씬 밀접하게 접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주 미시급 파트는 사실은 일반 잘 몰라 우리가 평소 잘 하지 않은 그런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우리 근데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앞으로 순서 놓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GDP, GNP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위주로 해서 일단 먼저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표 잡는 게 볼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게 거기에 첫 페이지 보시면은 회색 바탕 넣어죠. 거시경제에서 국민소득, 여기 이제 국민소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 물가, 고용, 실업, 성장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파트 부분들까지. 그냥 뒤에 있는 게 보시면 여러분 넣어죠. 644페이지에 이 거시경제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큰 관점이 있다. 하나는 고전학파, 하나는 케인즈학파 두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때 할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연구 대상 보세요. 했던 거예요. 연구 대상 보시면은 644, 그 타이틀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 밑에 경기 변동. 경제는 좋아졌다 나빠지죠? 경기 변동.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실업률, 인플레이션. 그다음 밑에 이제 환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는 물가,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걸 통제하는 경제 정책, 정부의 정책. 오른쪽 옆에서 7페이지 정부 정책 넣었죠. 이런 것들 나중에 세밀하게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이런 타이틀만 보자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648페이지 넘기시면 국민 경제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환된다는 이야기죠. 돌고 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돌고 도느냐? 연결되어 있으니까 경제란 게 여러분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이걸 그림 외우라는 그림을 외우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 그냥 한번 보세요. 재화시장 큰 그림 보시면 여러분 제일 좌측에 재화시장이 중간에 있고 오른쪽에 요소시장이 있죠. 이게 요소시장인 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노동시장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그죠? 어떤 투자 자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하고 그는 금융시장입니다. 그런 시장들이 있고 그 시장들에서 연결돼서 주은이 받거나 한다. 그게 순환이에요. 오른쪽에 각 시장의 상호작용 타이틀 2번에 그 재화시장, 요시장, 금융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더 이상 아마 하나만 익히겠어요. 용어를 하나 익히겠습니다. 거기에 양가로 1번에 재화시장 보시면은 2번 동그라미 2번서 한번 보세요. 그 누출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누출주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소득 순환이는데요. 순환이는데 이거죠. 누군가 어떤 생산을 하면은 소비를 하겠죠. 소비하면은 또 이 소비에 따라서 또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100을 생산하면은 이제 100을 분배받아 갑니다. 분배받아주고 100을 다 소비하지 않죠, 보통. 그 중에서 100을 생산해서 요만큼 우리가 이제 분배를 받았다 그러면은 분배받은 100을 다 소비하지 않고
뭐 한 70 정도는 70 정도 소비를 하고 한 30 정도는 저축을 하겠죠, 보통. 저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원래 생산해서 100만 건 생산해서 100만 건 분배받아가서 100만 건 다 소비하면은 다시 생산이 또 100만 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축 30 빠져나와 버리면은 70만 소비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다음에 70만 하겠지, 그치?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순환 과정에서 일부 빠져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누출이라 그래, 누출.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국민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누출이 많아지면 경제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저축은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축이 아주 바람직한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국민 경제 전체에서는 이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 그 개념, 누출입니다. 누출, 리키지, 누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누출이라 그게 보세요. 이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 두 줄도 보세요. 저축, 조세, 수입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게 수입이죠. 그 수입입니다. 우리가 수입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지출은 우리가 생산에 대한 지출이 아니죠. 그건 외국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경제하고는 별 관계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를 말하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뭐 저축이라든지 또는 뭐 세금을 거둬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재화에 대한 지출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누출이에요, 누출. 국민 사이클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별로 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다음 동그라미에서 하면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요 이 뭔가 이렇게 이 사이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규 투자가 있었다든지 또는 정부가 나중에 공부하면 정부가 새로운 뭐 정부 지출을 늘렸다든지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은 이 사이클을 굉장히 계속 크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입, 인젝션, 주입이라고 합니다. 누출, 주입, 이 두 가지 일단 개념을 나중에 또는 일단은 개념을 익히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4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입이 누출보다 훨씬 크다면,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들어온 게 더 많다면은 당연히 기업은 생산량 늘리겠죠. 그래서 판매액이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면 기업은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까지. 자, 밑에 요소시장, 금융시장은 일반 넘어가고요. 자, 뒤에 이제 타이틀 02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요런 게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입니다. 지표들인데 경제 성장률 같은 거요. 물론 환율도 마찬가지 들어갈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딱 찬찬히 다 뜯어봐 정리해야 돼요. 조금 경우에 따라서 난도가 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미시 파트는 잡다하고 막 복잡하고 계산 문제도 복잡한데 이건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굵직굵한 주제에서 계산 문제가 항상 끼어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요거 국민 총생산 GDP 국내 총생산 GD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자, GDP는 말 여러분들은 요 비슷한 말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GDP, GNP, GDI 이런 개념들입니다. 좀 어렵게 어렵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틀을 잡아놓으면 쉬워요. 자, GDP란 말은 여러분 이거 원래 영어식 표현이 이게 국내입니다. 국내. 영어로 우리가 domestic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국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읽을 때는 국내 총생산. 여기 앞에 G가 총입니다. 총. 이거는 생산이겠죠. 생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영어식은 그냥 총국내 생산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국내 총생산 이렇게 읽어요. 국내 총생산. 이 국내 총생산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우리나라 국내입니다. 누가 생산의 주체가 생산 주체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한국 사람 이시가 만들 수도 있고 미국인 제프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만들면 다 우리나라 GDP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생산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2016년도 정도가 1,500조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산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해 요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2015 이게 이제 2015, 16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거의 이제 우리 박근혜 그 경제가 스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GDP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거의 뭐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정부가 바뀌고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전에는 한 2, 3년 동안 완전히 이게 막혀 있어요. 이게 근데 요 정도 규모가 지금 우리가 뭐 세계에서 한 12 정도, 11 정도 그런 사이즈입니다. GDP로 따지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천안 8 정도 되죠. 이 정도 되고요. 1만 8천조 원이 아니고 1경 8천조 원이죠. 1경 8천조 원 되고 중국이 1경 한 5천조 원 좀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요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그때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국내에서 국적이 중요하지 않고 이는 영역의 개념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제란 말은 여러분 뭔가 이게 중간재 같은 거 다 뺐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우리 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한테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자동차한테 있어요. 그럼 요 안에 뭐 엔진도 있고 부품도 있겠죠, 그죠? 요 자동차한테 5,000g이면은 그냥 자동차 한 대만 생산했어요. 자동차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자동차 한 대만 생산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는 어디 5천만 원이에요. 요 안에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이게 엔진 1,000만 원, 타이어 500만 원 따로따로 해가지고 6,500만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이 1,000만 원, 5천만 원, 500만 원 당연히 5천 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별도로 안 따지겠죠. 최종제, 중간재는 빼고 더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정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GDP 정의 보세요. 박스 안에 보겠습니다. 박스 안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 안에서 보통 1년 단위입니다. 보통 1년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2016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안에 한 나라 국경 안에서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속지주의 개념으로서 이거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국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 이게 최종입니다. 최종 중간재 빼야 돼요. 최종 생산재의 시장 가치 합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를 근데 한 대만 생산했다면은 5천만 원.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자동차 두 대를 생산했다. 그러면 얼마냐? 곱하기 2니까 1억이에요. 이렇게 측정 나옵니다. 1억이다. 자, 그렇게 하나 봐시고요. 그 밑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 유량이란 표현 넣어죠. 요거는 보통 기간을 전제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요게 유량 개념입니다. 흘러간다. 플로팅이 흘러간다. 그래서 1월 1일 날 그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체 이게 이제 유량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이라는 걸 우리 종종 쓰니까 내용 표현을 익혀야 되고요. 유량 개념이더라. 그래서 밑에 여러분 유량에 해당되는 거, 저량에 해당되는 게 아주 초보적인 지금은 잘 노는 문제 출제 스타일이 아니지만은 옛날에 아주 유치하게 놀 때는 이런 것도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한번 좀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유량, 저량 개념요. 자, 오른쪽에 이 용어 설명을 뭐 다시 박스 안에 집어넣는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거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그게 생산된 파트 보세요. 여러분 2016년도 GDP는 2016년도에 생산된 것만 따져야 돼요.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16년도에 거래되다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2015년도에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고차 거래 이런 거 빠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최종 생산물로 따지면 그 밑에 예외 보세요. 중간재 중에서 이런 것도 중간재가 빠진다 이거지. 다만 그건 뭐겠어. 그러나 중간재 중에서도 여러분 중간재 중에서도 그해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매되지 않은 것은 최종적으로 간점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엔진을 타이어를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이 타이어가 이거 자체는 중간재인데 안 팔리고 그냥 그 회사의 그 재고로 쌓이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12월 30일 날까지 안 팔렸을 때는 요거 12월 30일 날 요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서 별도로 카운팅한다. 최종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요 정도는 한번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중간재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일단 최종적으로 간주한다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기본 개념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아주 초보적인 옛날에 아주 유치하게 문제 낼 때는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봤으나 지금 우리 수준에 이게 있는 거 넣을 수준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문제가 많이 진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 밑에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명목 GDP, 실 GDP입니다. 자, GDP는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좀 전에 있는 이야기했죠, 그죠? 자동차 2016년도에 자동차를 2대 생산하고 2대 한 대 5천만 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2대 곱하기 5천 했으니까 이게 1억 나왔잖아요, 그죠? 요걸 여러분 기호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2대는 자 2016년도 생산량입니다. 2016년도 생산량이에요. 16년도 생산량 2대 가격이죠. 요거는
2016년도 가격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생산량을 2016년도의 가격을 곱해줬더니 1억 나왔다. 요게 여러분 명목 GDP입니다. 그 명목이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명목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2016년도가 문제다면은 2016년도의 가격을 곱해줬다. 그게 명목 GDP입니다. 이거 우리가 별도로 어떤 말 없으면 다 명목 GDP입니다. 아까 내가 1억 1,500조 원 이것도 명목 GDP가 1,500조란 이야기죠. 자, 밑에, 옆에. 자, 그래서 여러분 실 GDP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 GDP. 그럼 실 GDP 이거예요. 실 GDP 이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사실 이거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런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일단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약간 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 GDP 안에 이는 말이에요. 우리 명목 GDP가 그래서 요게 2016년도 명목 GDP죠. 2016년도 명목 GDP 계산했더니 이렇게 1억 나왔어요. 1억 나왔습니다. 1억 나왔어요. 그래서 1억이에요. 근데 2017년도 여러분 명목 GDP 측정했더니 2억이 나왔어요. 이거죠. 곱하기 17년도 그죠? 17년도 생산량에다가 17년도 가격 곱하면 2억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요 명목 GDP가 1억에서 2억으로 커졌다는 거죠. 분명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GDP가 커졌다. 우리가 GDP가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 자체가 2억으로 커졌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지. 1억에서 2억이 컸단 말은 뭔가 우리가 생산을 커졌네. 우리가 생산 능력이 정말 2배로 좋아졌을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은 생산 수준 양 자체가 2배로 증가했을까라고 말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거 이렇죠. 요 명목 GDP의 큰 치명의 단점이 뭐냐? 17년도 생산량을 17년도 가격 곱해줘. 이럴 수가 있죠. 생산량은 2대, 그 2대로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2대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된 거야. 생산량 2대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생산량은 변함이 없는데 가격이 물가가 2배로 뛰어도 명목 지수는 2배로 뛰는 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우리가 2배로 좋아졌다고 말 전혀 못하죠. 특히나 우리의 생산 능력 자체가 2배 증가, 오히려 여러분 생산 능력은 똑같고 뭐만 지금 2배 됐습니까? 물가가 2배 뛰어 오히려 서민들이 죽어나가요. 경제가 좋아진 거는커녕 오히려 나빠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명목 GDP가 이런 어떤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명목 GDP가 커졌다 해서 경제가 좋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착시 현상이 여러분 왜 왔느냐? 얘를 곱해주기 때문에 왔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얘에다가 얘를 그냥 곱해주면은 그냥 1억이 적어져. 요게 실질 GDP입니다. 자, 실질 GDP 말하면 여러분 이게요. 실질 GDP 말은 생산량은 17년도, 2017년도 GDP인가 17년도. 근데 가격은 그냥 요걸 원래 기준이라 그러면은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주는 것. 요게 그렇게 해서 측정이 실질 GDP.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실질 GDP를 계산했는데 이게 만약에 봅시다. 이게 만약에 1억이 아니라 2억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 2017년도 생산량에다가 기준연도 5천만 원을 곱해줬더니 이게 2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생산량이 몇 대입니까? 4대지, 그지? 이게 자 부러지네? 날개 축축해서 4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게 실질 GDP 개념은 이 실질 GDP가 커지면은 진짜 생산 능력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에 2대에서 4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취지는 아실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실 GDP입니다. 자, 보세요. 그게 그 해의 생산물의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하더라. 예, 그 해의 생산량. 2017년 생산량을 해주고, 가격은 기준연도 5천만 원 곱해주는 그런 경우에.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실질 GDP는 물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가 변동을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그냥 물가는 고정시켜 놨다는 거지. 물가 변동은 전혀 도외시하더라. 자, 그래서 3번 이게 어떻게 써 있는데 경제 성장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제가 성장했는지 안 할 때는 어떤 개념을 쓴다? 실 GDP. 진짜 중요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여러분, GDP 디플레이트도 암기사항입니다. 이 GDP 디플레이트라는 것은 이게 물가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물가 지수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일단 다 개념 하나 나왔으면 나중에 별도로 아주 자세히 공부합니다.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실질 GDP분의 명목 GDP라는 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일단 암기사항. 무조건 암기. 이건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암기.
자,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페이지 뒤에 뭐 여러분 잠재 GDP, 실질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실질 GDP는 그냥 아까 좀 전에 현재 우리 실질 GDP 그게 실질 GDP입니다. 근데 잠재 GDP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했을 때 잠재치까지 뭐 최대치까지 그런 말입니다. 뭐 그냥 개념이니까 봐두시고요. 그래서 밑에 뭐 GDP 갭도 그래요. GDP 갭이란 것은 잠재 GDP 빼기 실제 이게지 잠재 능력에서 실제 점수를 뺐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실제 그 갭입니다. 갭. 나의 잠재치는 이 정도인데 실제는 요것밖에 나는 뭐 시험 사실은 잠재치는 100점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시험 치더니 70점밖에 없어 30점 그게 갭이라는 얘기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뭐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GDP 측정입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여러분. 그 3면 등, 그 동그라미 3번 두 줄을 이런 말 있죠. 3면 등가의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는 표현 익혀야 돼요. 3면 등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 GDP를 통해서 여러분 생산해냅니다. 그럼 이거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그만큼 지출합니다. 생산을 우리가 한 1000 정도 했어요? 그럼 분배도 한 1000 정도 분배를 이런 우리가 1000만큼 생산했으면은 나눠 가지는 것도 1000만큼 나눠 가지겠죠. 아니 생산을 1000만큼 했는데 분배를 1500 할 수 없잖아요, 그죠? 1000만큼 나눠 가집니다. 나눠 가지면 그만큼 쓴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3면 등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산, 그 분배, 지출 넣어줘, 그죠? 이게 다예요.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란 말은 여러분, 이게 항등식이란 말은 조건식이 아니고요. 항등식은 항상 말 그대로 무조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성립합니다. 조건식이 아니에요. 항등식이라는 거죠. 표현 익히시고요. 뭐 항등식이란 말은 없죠. 근데 이게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에.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측면을 다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생산 GDP입니다. 생산 GDP 이게 뭐 아까 이런 자동차 2대를 생산했는데 한 대 5,000원이다. 그럼 총 1억이다. 이거예요. 그 최종재화의 시장가치 합이죠, 그죠? 그 생산 GDP 보세요.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합. 자동차 2대 곱하기 5,000 1억이다 이 말입니다. 뭐 개념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분배 GDP입니다. 요거는 나눠가지는 몫이에요. 이 분배는 이거죠. 분배는 임금으로 분배가 하고, 그죠? 지대로 분배가 하고, 이자로 분배가 하고, 이윤을 이렇게 분배가 합니다. 이게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우리가 생산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노동에 대한 임금, 토지에 대한 지대, 자본에 대한 이자, 경영에 대한 이윤, 이 네 가지 몫으로 나눠 가진다는 얘기죠. 임금 몫을 떼간다. 그 다 떼가면 이게 1000만큼 떼간다. 그 1000을 그렇게 나눠 간다는 얘기.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그죠? 자, 그래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이런 그 옆에 있는 뭐 뒤에 있는 뭐 순간지수 이런 거 뭐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출입니다. 지출은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지출. 자, 소비 목적으로 지출하고, 투자 목적으로 지출하고, 정부가 지출하고, 순수출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 별도로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항목만 이런 게 뭐가 있구나 체크하세요. 그래서 민간 소비 이게 소비입니다.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X-M이에요. 이게 순수출입니다. 오케이. 일단 나중에 다 합니다. 이건 그냥 체크. 지금 여기 도입 부분이에요. 도입 부분.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다만 여러분 그 뒤에는 656페이지 밑에 참고가 있죠. 참고 보겠습니다. 왜 이게 항등식이 되냐 이건데요. 보세요. 이게 왜 항등식이냐? 또 다시 쓰겠습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순수출 이렇게 읽죠.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중간에 이거 무시하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2대 생산했어요. 한 대당 5,000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뭐 1억이랄까 1억 했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렇게 했어요. 생산 GDP가 1억이고
그 자동차를 2대 5천만 이렇게 생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우리, 그래서 우리가 지출합니다. 지출한다 했어요.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 중에서 이 자동차 2대를, 뭐, 한 대는 민간 소비가, 민간에서 소비했습니다. 한 대니까 5천이겠죠. 5천. 한 대 소비했어요? 소비했습니다. 그다음 뭐 또 한 대는 기업이, 뭐 정부가 한 대는 그 공무원 출퇴근용으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5천이거죠. 이게 5천 하니까 딱 1억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1억과 요 1억이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약간 이제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아니, 우리가 쓰는, 우리 밖에 나오면 우리가 이때 요 자동차 2대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산이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품입니다. 국산품. 요 자동차도 우리 국산품 자동차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밖에 나오면은 국산차가 아니라 걸리는 게 수입차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뭐 수입차가 훨씬 많이 지나가다. 그럼 여긴 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안 나타나요. 실제로는 우리가 요 소비의 대상에는 국산품 5천도 있지만은 수입 자동차 10억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수입 자동차가 10억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돌아다니죠. 또 정부가 여러분 구입하는 자동차 중에서도 수입 자동차 있죠. 그죠? 수입차 있어요. 있다는 얘기지. 뭐 5억 있어. 5억.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럼 이것만 합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10억 5천. 5억 5천이라는 거죠. 5억 5천이야. 16억이야. 이거 이 16억까지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 수입차 10억과 15억을 어디서 빼느냐? 요 M 값이 있는 게 수입이죠. 그죠? 15억 뺀다. 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1억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딱 맞았죠. 이거는 예외가,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끝부분에서 수입에 대한 공제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 앞에 각각의 지출을 함을 수 있는 이 수입을 다 공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그 참고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그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르면은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생산은 지출이 같아진다. 그죠? 이게 같아져야 되지. 같아져야 돼요. 근데 아까 안 같잖아.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1억밖에 안 되니까 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보세요. 그 3번에 보세요.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한 재화 서비스는 해외 생산된 지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더라. 이거를 그래서 두 줄 보시면 맞죠. 그는 부분에 대한 지출을 당연히 제외해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하는데?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식이 나와 있죠. 국내 지출은 C-CM이라는 것은 CM은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입니다. IM은 수입품에 대한 투자 지출이고 GM은 수입품에 대한 그 정부 지출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묶었다냐 뺍니다. 그래서 보시면 봐봐요. 5번에 가계, 기업, 정부의 지출 중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 구입액을 모두 더하면은 뭐가 같아지느냐? 수입액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밑에 이제 구체적인 그 항등식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C 플러스 X 끝에 마이너스 M을 빼줌으로써 앞에 C, I, G에 들어가 있는 M, 스몰 M을 다 한꺼번에 제거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취지는 이해되실 것이고요. 두 번째가 또 이게요.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좀 전에 이거 2개를 다 팔린 경우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자동차를 2대 생산했어요. 근데 가게가 자동차 한 대만 구입했습니다. 한 대가 안 팔렸어요. 안 팔릴 수도 있지. 그러면 보세요. 한 대, 2대를 했는데 1억이에요. 근데 한 대만 팔렸어.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언밸런스야.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국민 계정상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자동차가 안 팔린 일종의 재고잖아요. 재고는 여기 들어가요. 재고는 투자입니다. 그 재고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국민 계정상에서는 거시기에서는 투자 증가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5천, 5천, 1억. 항상 그래. 항상 일치합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 4번 보세요. 예를 들어 올해 생산액이 800조 원이고요. 그 중에서 797조만큼 판매됐어요. 그러면은 3조만큼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겠죠? 그 재고로, 판매됐단 말은 이겁니다. 판매됐단 말은 C가 그 판매됐, 이 정도 들어, 797조가 들어갔대요. 그 생산액은 800조 원입니다. 그럼 안 맞잖아. 그럼 이게 재고, 이거로 우리가 재고는 투자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판매되지 않은 3조는 재고 투자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보면은 요 양자가 항상 일치한다. 그래 아까 이거는 예외가 없는 항등식이에요. 까지.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요거는 가끔 물어봅니다. 전체 지금 좀 전에 수입하고 이 재고를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물어보니까 기억하시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면 GNI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GDP 개념을 봤고요. GDP 개념에서 약간 이제 발전된 것이 GNI 개념입니다. GNI는 여러분 있는 게요. 요거는 우리가 GDP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 자체가 있는 말이에요. GDP 아까 봤다시피 요거는 주로 생산을 이야기하는 생산. 우리가 자동차를 몇 대 생산했느냐 그게 이제 방점이 있는데 GNI라는 게 GNI는요. 요거는 그러니까 아직 끝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끝에 뒤에 뭐 P가 붙고 뭐 GDI가 붙었어요. 요거는 생산이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소득이란 우리 인컴 있죠. 인컴. 요거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소득. GDP와 GDI 차이점은 GDP는 생산 이렇게 우리가 읽고 GDI는 소득 이렇게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산과 소득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뭐 거의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은밀하게 말하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자동차는 그냥 우리가 자동차를 몇 대 생산했느냐 그 생산한 자동차의 가치를 우리가 GDP를 측정하는데 요거는 소득이에요. 소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구매력과 관련되는 이렇게 말하면 아직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와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논의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그게 그런 이야기였구나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뭔가 구매력과 관련되더라 까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GNI란 말은 여러분 이제 GNI가 있죠, 그죠? 앞으로 N이라 말 들어가면 여러분 국민이다, 국민. 요거는 국민의 아까 우리가 GDP는 여기 국내였지, 국내. 요거는 우리 국민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 총소득입니다. 여기가 국내 총생산이었죠. 요거는 국민 총소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어들였냐 이게죠. 우리 국민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 안에는 이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보세요. 우리나라 그죠? 우리 한국 안에서 김 씨가 만든 게 있을 것이고요. 미국에 가서 우리가 박 씨가 뭔가 만든 것도 있겠죠.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래서 우리가 GNI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국적입니다. 국적이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건 다 들어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GDP하고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일단 보세요. 거기에 두째 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두째 줄 보시면은 구매력을 나타낸다. 이 구매력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구매력 관련했는데요. 그래서 개념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한나라 국민, 아까는 국내가 아니고 한나라 국민이 만든 생산 요소를 국내외에 제공한 대가로 벌이는 소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밑에 이제 그 GNI와 GDP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이거 근데 요 개념은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시험에 바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재가 약간 좀 헷갈리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좀 잡겠습니다. 이게요, 순서를 잡겠는데, 아까 우리 GDP 개념 공부했죠? GDP에다가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GDP에다가 자,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 손익. 물론 이게 정확한 말은 앞에 실질의 말, 원래는 이 실질의 말이 다 붙어야 됩니다. 실질 무역 손익. 요렇게 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니까 GDI가 돼요. 요게 GDI 개념입니다. GDI 개념. 요게 GDI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GDP가 I로 바뀌었죠.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야 되냐? 요게 들어가요. 교육 조건 변화를 한 그 무역 실질 손익이 들어가면은 저기 바뀝니다. 여기다가요. 여기까지 GDI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게 GDI라는 거죠. 요게 GDI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플러스 수취 요소 소득을 더하면은 여기 이제 뭐가 되느냐? GNI가 돼요. 좀 복잡하죠? 일단 여러분들은 좀 그냥 좀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게 암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암기를 하고 나서 잡은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순서,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냥 여러분 나중에 오히려 막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겠네요. 다르게 하면 그 나중에 또 헷갈리니까 일단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GDP에다가 얘를 더해주면은 자, GDI라는 개념이 되고요. 여기다가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하면 GNI가 됩니다. GNI가 돼요. 그러니까 순수치 요소라는 이런 말입니다. 해외 수치 요소 소득 빼기 해외에 지불한 요소 소득이에요. 지불 요소 소득입니다. 이게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밖에 나서 일을 하고 벌어왔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 김 씨가 해외에 나가서 한 100 벌어왔어요. 근데 그 수치 받아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한때 여러분 중동에 파견돼서 막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거는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불해준 요소소득이 근데 뭐 해외 노동자가 외국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이들에게 우리가 지불한 것들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한 70 지불했다 그러면은 순수치요소는 30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대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번 게 아니지. 우리가 준 거고 이건 우리가 번 거니까 그 차익만큼 우리가 실제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산한 것이고요. 자, 그럼 요게 뭐냐? 요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개념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왜 이러냐? 그건 중요하죠. 그냥 이거는 개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교육 조건 변화라는 무역성, 교육 조건이라는 게 이게요. 교육 조건인 것은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저쪽에 국제경제를 하지 않은데, 이런 우리가 교육 조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개를 만들었을 때 수출했어요. 수출. 빵을 하나 수출하고 그 우유를 수입합니다. 우유를 수입해요. 그 우유를 한 병 수입할 수도 있고죠. 수출하고 대가로 주고 나서 대가로 수입을 하는데 얘를 수출했을 때 그 대가로서 우유를 수입합니다. 한 개 주고 한 개 받는 이게 교육 조건이에요. 한 개 주고 한 개 받는 또는 한 개 주고 2병 받을 수 있겠죠. 요는 게 교육 조건이에요. 교육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볼까요? 빵을 한 개 주고 우유를 한 병 받아옵니다. 이런 교육 조건일 때와 빵을 한 개 주고 우유를 2병 받았을 때 이 교육 조건 중에서 우리한테 어느 게 유리합니까? 요게 훨씬 유리하지, 그치? 빵을 한 개 주고 2병 훨씬 이런 걸 우리가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빵을 한 개 주고 수출했을 때 우유를 2병 받아오면은 그만큼 우리는 교육 조건이 좋아진 거야. 우리의 구매력이 그만큼 이전에는 빵을 한 개 수출했을 때 그 판 돈으로 우유를 한 병밖에 못 사왔어요. 우리가 수입한다는 게 사실은 사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빵을 한 개 수출하고 그 판 돈으로서 우유를 2개 수입하게 됐네. 우유를 2병 우리가 구매하게 된 거야.
구매력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예. 빵 한 개는 똑같죠. 빵 한 개는 이건 변함이 없는데 이 교육 조건이 바뀜으로 인하여 교육 조건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 구매력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게 GNI라는 개념은 항상 이 구매력과 관계되는 구매력이 그만큼 좋아진 거야. 그래서 이게 교육 조건이 변했다. 이거는 개선될 수도 있고, 이거는 요 변화란 말은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개선되면은 구매력이 달리면은 GNI가 개념이 좋아지고 악화되면 이렇게 나빠져요. 줄어듭니다. 이렇게. 요까지. 요 이제 다 합친 개념이 GNI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657페이지 보시면은 657페이지는 뭐죠? 자, GNI와 GDP 관계입니다. 박스 한번 볼까요? 자, GNI 개념 어떻게 측정하느냐? GDP에다가 교육 조건 두 번째를 바로 보겠습니다. 교육 조건 변화율이라는 실질 무역 손익 플러스 순수 수요 소득이더라. 뭐 개념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교육 조건 넣어줘. 교육 조건은 것은 수출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수입품의 단위 수량이더라. 뭐 한 개 수출하고 한 개 몇 개 받았냐,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커질 때, 즉 한 병 받았냐, 두 병 받았냐, 그 값이 커질수록 우리 교육 조건 우리한테는 좋아진다. 그만큼 그렇죠. 우리 이 GNI는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단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 하여튼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뒤에 여러분 창구란에 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까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과거에 우리 기출 문제 한번 우리 간평 문제에서 이 창구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에요. 약간 복잡한 듯 하지만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자, 이 이야기예요. 뭔 이야기냐? 좀 전에 이런 말 했죠. 이 교육 조건이 바뀌었다 그런 말 했지. 보세요. 우리가 빵을 하나 수출했을 때 그 판 돈으로서 우유를 한 병 사올 수도 있고 두 병 사올 수도 있어요. 한 병 사올 때보다 두 병 사올 때가 우리가 교육 조건이 좋아졌다. 그죠? 교육 조건, 좋아진 거지. 조건이, 우리가 봐. 조건이 좋네? 한 개 주고 한 개 받을 때보다 한 개 주고 두 개 받은 거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교육 조건이 좋아진, 개선된 거예요. 개선되면은 우리 소득은, 우리 소득이 커졌잖아요. 실제 커졌죠? 빵을 한 개, 우유를 한 개 받을 때보다 두 개 사올 때가 소득이 좋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구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그럼 왜 저는 교육적인 왜 바뀌었을까? 저 교육적인 바뀐 원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환율 같은 거예요. 환율이라든지 또는 뭐 가격이에요. 가격. 이런 게 영향이 많습니다. 환율이 바뀌면은 또는 가격, 물건 가격 자체가 바뀌면은 저는 어떤 교육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뭐냐?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환율 문제라든지 또는 가격 문제예요. 그래서 그는 가격이 바뀌면 또는 환율이 바뀌면은 이 교육적인 막 출렁입니다. 자,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명목 GDP, 뭐 실 GDP 이렇게 했죠, 그죠? 실 GDP 이렇게 했습니다. GDP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목 GDP는 요거는 뭐예요? 가격 변화, 가격이 해마다 바뀌면은 그 가격 변화를 반영시켜주는 것이요. 이거는 가격 변화를 반영시켜주고 있고, 그죠? 실 GDP는 아까 봤듯이 이 가격 변화를 반영시키지 않죠. 가격은 그냥 기준도 못을 박아놨잖아, 그죠? 일단 요 느낌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GDI와 GNI인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스 이러면 그 회색 파란색 첫 번째 박스 보세요. 명목 이걸 바로 보겠습니다. 자, 명목 GDI는 명목 GDP와 같대요. 자, 이걸 그냥 요걸 명목 GDI는 명목 GDP와 같대요. 지금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여기 있는 순서를 볼까요? 이러면은 자, 명목 GDP는 명목
GDI와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 그냥 이렇게 앞뒤로 반드네요. 반드 돌렸을 뿐입니다. 명목 GP는, 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GDP에다가 교육 조건 변화로 인한 무역 실질 손익을 더해주면은 GDI가 된다 그랬죠. 즉, 우리가 GDI가 되려면은 교육 조건 변화를 일어났던 그 반응을 반영해주면은 GDP가 GDI가 돼요. 그죠? 요 양자의 차이점, GDP와 GDI 차이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요 명목이란 말 자체가 뭔가니까 가격, 그 해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와 명목 GDI는 같아요, 그냥. 같습니다. 같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이거 직관적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이유를, 지금 내가 같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요. 같은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삼면등가 원칙이에요. 아까 우리 삼면등가 봤죠, 그죠? 삼면등가 봤습니다. 요거는 생산이고, 요거는 생산 측면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거는 분배 측면에서 정리해요. 생산 측면, 분배 측면. 우리 아까 삼면등가 봤죠, 그죠? 생산 측면, 분배 측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명목 GDI와 명목 GDP가 같은 이유는 삼면등가 원칙에 따라서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오케이. 이런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GDP, GDI는 같다. 왜냐면은 삼면등가에 따라서. 삼면등가니까. 그것도 어차피 우리가 명목이란 말 자체가 이미 교육조건 변화가 다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는 크게 같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부분이고, 두 번째, 그 밑에 실질 GDI는 그러면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죠. 실질 GDI는 보세요. GDI는 실질 GDP 플러스 교육조건 변화에 따른 손익. 요것도 했죠, 그죠? 아까 요 GDP에다가 교육조건 이걸 더해주면은 여기 아까 GDI가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요 이야기예요, 지금. 양자를 구별하시고요. 명목이 놓으면은 같다. 실질이 놓으면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반영해준다. 교육조건 변화를 반영해줘야 된다. 실질이란 말 자체가 가격 변화를 반영 안 했단 말이기 때문에 그 반영하는 교육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명목 GNI는 명목 GDI하고는 다르더라. 왜냐면은 이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GNI죠, 그죠? GNI입니다. GNI는 이러면 명목 GDI죠, DI. 여러분, 요거는 다 소득이에요. 소득인데 N하고 P는 D는 전혀 다르죠. 아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국내고, 요거는 국내고, 얘는 국민입니다. 국민하고 국내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죠? 얘를 그럼 일치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러스 순수취 요소소득이에요. 그 명목 GDI가 GNI가 되려면은 순수치 요소소득을 더해주면은 GNI가 됩니다. 이것도 공식이니까. 자, 그래서 명목 GNI는 명목 GDI 플러스 순수치 요소소득이더라. 요거는 실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같은 게 뭐였습니까? 같은 것은 얘만 같아. 명목 GDP와 명목 GDI는 같습니다. 요건 같고, 나머지 건 우리가 각각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나가야 돼요. 좀 처음에는 여러분, 은근히 되게 복잡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첫 단계에서 여러분이 좀 나머지 보통 다 우리가 이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일단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은, 그 그림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좀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됐고요. 자, 오른쪽에 기타 국민지표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시험이 안 놉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저축과 투자예요. 자, 이것도 우리 저축과 투자가 약간 생뚱맞게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교재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일단 몇 가지만 보게 나중에 다시 하니까 이거는 저축은 여러분 저축이죠. 저축은 저축입니다. 그러면 저축인데
그러니까 저축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 보통 저축은 S로 표현합니다. 세이빙, S,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좀 세부로 보게 되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저축, 정부저축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저축이라는 것은 뭐 개념 그대로고 두 줄 보세요.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으로 구성된다. 뭐 체크하시고요. 오케이. 뭐 민간저축은 뭔데? 뭐 이거는 그냥 풀어 쓴 거야. 우리가 소득 중에서 소비 빼고 저축이죠. 그래서 정부저축은 뭔데? 정부의 조세 수입 중에서 정부가 안 쓴 거 남은 게 정부저축이겠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한번 봐두시고요. 투자는 뭔데? 우리가 쓰는 투자는 게 어떤 개념인데, 이거는 그 자본재 구입입니다. 양가리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새롭게 생산된 자본재 구입에 대한 사용된 금액을 우리가 투자로 본다. 좀 더 세부적으로 뭐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밑에 보겠습니다. 1. 기업 설비 자본재 구입. 2. 신축주택 구입. 3. 재고 변화. 그러니까 아까 재고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투자로 본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3번, 이 3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재고 변화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밑에 이러면 저축과 투자의 항등관계. 이것도 나중에 다시 이게 약간 지금 생뚱맞게 앞에 나와 있는 게요. 나중에 다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저축과 투자는 뭐 이거를 이렇게 항등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이 이야기예요.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이 했어요. 저축. 그럼 저축은 어떻게 활용되는데 저축을 만약에 100만큼 하면은 그 100만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게요. 이거 다예요. 저축은 투자다. 그 일부만 요거는 주로 이제 국내 투자인데 100 했는데 저축을 100 했는데 국내 투자로 한 70 사용됐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해외 투자로 들어 이렇게. 여긴 해외 투자입니다. 그 오른쪽에 오세요, 여러분. 오른쪽에 오시면은 오른쪽에 오시 봐봐요. 오른쪽이 아니고 밑에 우리가 660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시기 하나 넣어줘, 그죠? SN은 저축입니다. 국민 총저축은 I 플러스 X 마이너스 요게 국내 투자고 요게 지금 해외 순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된 부분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쓰지 않고 남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는데 국내 투자로 일부 활용되고 나머지는 해외 수출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 보세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읽는다는 게요. 이렇게 읽습니다. 자, 경제 전체로 보면은 생산된 것 중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 요게 이제 SN이죠. 그죠?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는데 투자되거나 또는 순수출에 쓴, 뭐 당연하겠죠. 밑에 화살표,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내 총저축이 300조 원이에요. 국내 총저축이 300조 원입니다. 300조 원이 국내 총소득 저축인데 그 중에서 두 저축입니다. 일부는 국내 공장 설비, 즉 자본주 구입에 사용되고, 예컨대 한 200 정도는 국내 공장 설립에 사용되고 자본주 구입에 사용되고 나머지 100 정도는 해외 수출로 사용된다. 해외 수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자, 나머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뒤에 거는 그 페이지는 662페이지 보시면은 뭐 유용성 뭐 많이 써요. 그런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후생 지표로서는 우리가 이건 GDP 같은 거는 주로 생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또 여가 생활 또는 행복 지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GDP가 높다 해서 아까 우리나라 GDP 규모는 한 세계 한 10위 정도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뭐 세계적으로 한 10번째 행복할까? 그건 전혀 관계없다. 그거는 이야기드립니다. 지금 후생 지표로 한계가 있다. 측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런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기겠습니다. 자, 잠시 끊었다가요. 바로 664페이지 고전학파부터 들어가도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집니다.